훈련법이 에로리드믹, 스펠링 에로리드믹이야. 에로리드믹.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음악과 움직임에 관한, 음악하고 움직임이 병행한 훈련법. 음, 음악과 움직임을 병행하는. 응? 그러니까 음악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음악하고 움직임을 같이 훈련하는 에로리드믹을 배우는 음악가로 공부를 먼저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델크로즈는 모든 현대 무용가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 같았어요. 델크로즈의 에로리드믹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음악가인데 음악을 움직임과 결부시켜서 음악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대무용가도 이런 훈련법을 많이 배웠죠. 자, 이거는 그냥 에밀리 제쿠스 델코르즈 제자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죠? 델코르즈 제자라는 것만. 그래서 24살 때 델코르즈의 발표를 보게 돼요. 누가? 위그만이. 그래서 그녀는 무용 움직임을 배우기 위해서 델코르즈 메소드를 수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델코르즈 수업법은 음악 수업이 아닌 무용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델코르즈는 리듬적인 감각과 의식을 발전하기 위해서 움직임 행위를 창시한 사람이며 율동체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동체조를 배우면서 사람들이 그 음악적인 리듬을 배울 수 있게 한 사람이죠. 그래서 라반을 비롯해서 독일 무용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야 누가? 에밀 자쿠스 델코르즈가. 그래서 제자였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넘어가도 되죠? 자, 델코르즈 이건 중요합니다. 왜 델코르즈와 이별을 했냐면, 자, 델코르즈는 자 주어진 리듬, 그러니까 어떤 리듬이 있다. 딴 따단 딴딴. 그러면은 무용수들도 그 딴 따단 딴딴 그 리듬에 맞춰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박자가 만약에 딴딴 딴딴 딴딴, 그럼 우리 무용수들도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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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자에 맞춰서 무용을 하는 거죠. 또 액센트가 있다 그러면 따다딴 따다단딴 뭐 이러면 움직임도 단단 조용히 하다가 강하게 나올 때 팍 폭발해서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 리듬이 갖고 있는 어떤 악센트, 그 리듬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운율, 이런 거를 무용수들이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지 발란신을 무용의 모차르트라고 하죠. 발란신 작품 보면 굉장히 발란신의 그 음악을 무용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델코르즈도 마찬가지로 음악가니까 이 사람은 그 음악적인 어떤 키나 음악적인 어떤 박자나 악센트, 리듬 이런 거를 무용수들이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했는데 그 위그만은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꼭 만약에 딴딴따단 이렇게 가도 무용수는 딴딴딴딴 가도 되잖아요. 꼭 그 악센트에 안 맞춰서. 그쵸?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라반 시간에 선생님이 모든 무용수들은 각각의 개성 있는 다른 어떤 C 노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C 노트를 개발하는 게 라반의 창작법이라고 설명한 거 기억나요? 마찬가지로 위그만도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움직임이 갖고 있는 그 음악이 갖고 있는 구조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델크로즈에서의 메소드 수강하는 거를 이제 그만하고 그녀의 친구 소개로 몽트베리타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라반한테 가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라반이 농장 만들어서 거기서 움직임 개발하고 소리도 개발하고 동작 개발한다는 거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거기 라반이 연구하고 있는 몽트베리타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이거 잘 안 보이지,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안 돼, 그러면? 홍실이? 괜찮아? 현이? 제 이름 알았는데. 보여? 할 수 있겠어? 응, 응. 자, 그 다음 넘어가도 돼요? 혹시 볼펜 안 가져왔어? 볼펜 없어?
그러면 공책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왜요? 왜 그러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몽투베리 따의 라방가의 연구 작업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녀는 안무자로서 이제 무용수로서 기반을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였고, 나반 연구 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반 무용 공연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는데, 이 라방가의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자서전에 보면은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이었지만 위그만이 안무자로서 이렇게 독립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 사람이 라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1913년에 아까 몽트 베리터에 갔는데 14년에 나반 공연에서 이제 그녀의 대표작을 만들었는데, 대표작이 뭐냐면 렌토와 위치 댄스예요. 렌토와 위치 댄스.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원래 악마라는 뜻도 되고, 원래 위치가 악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의 무용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혁신적인 현대 안무가로서 평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현대 무용하고 조금 굉장히 이따 보시면 춤적으로 좀 다른 느낌을 줘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어두운 사회적 배경을 이제 지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작품에서도 굉장히 어두운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내포하고 있어요. 현대무용가들은 보면 클래식 그 음악가들의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스트라반스키 같이 유명한 이제 작곡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위그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는, 위그만은 아까 절대 음감이라고 했지만 음악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타악기나 이런 거를 갖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위그만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두 작품 모두 솔로 작품인데, 렌토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장치나 소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솔로 무용 작품이에요. 무용 움직임으로만 모든 게 표현된 작품이고, 위치 댄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위치가 악마나 죽음 무용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검은색 모자와 그다음에 마스크,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색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색의 1인자인데, 그래서 어떤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 색깔의 모자와 망토를 입고, 또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경험 못해요. 그렇죠?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써요. 그래서 마스크에서 그 인간의 그 얼굴을 가리고 망토를 입고 추는 솔로 작품입니다. 그래서 위그만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이따가 감상할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가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스크를 가리면 그 사람의 표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저번에 혹시 기억나요? 에드워드 몽크의 독일 표현주의 작가 비명 작품 봤죠? 그 작품에서 그 대표적 작품들에 보면 특징이 어땠죠? 응? 윤이 뭐라고? 크게 얘기해봐. 공포감이 드러나는데, 그 공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강조한 화법들이 있어요. 뭐였죠? 멍크의 화법 중에 보면은 그 얼굴 표정을, 그쵸? 얼굴 표정을 좀 과하게 그렸는데, 특히 눈,
눈이 보면은 눈이 비어 있죠. 예? 눈동자가 없고 눈이 크게 그려져 있고 눈이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눈이 무엇을 보는지 모르게 원래 눈동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보는 걸 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보는지 모르는 어떤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을 굉장히 가장해서 크게 버리거나 검은색으로 칠한 거 기억나죠? 그다음에 얼굴의 표정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눈, 코, 입. 그래서 이런 걸 마스크를 쓰고 작품을 했다는 거. 자, 움직임의 특징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특징을 보면 이제 이따 사진도 보지만 주먹을 꼭 쥐고 그다음에 높게 스트레치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거. 그래서 주먹을 꼭 쥐고 주먹을 일단 쥔다는 거는 무엇인가를 결단한다는 의미잖아요. 결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가 긴장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긴장하는 자세가 주먹을 짚는 거죠. 그다음에 높게 스트레치 한다는 것도 무엇인가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이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동작들, 그다음에 어둠과 비어 있는 장소를 향해서 어둠과 비어 있는 장소. 그러니까 그걸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로 갔겠어요. 그렇죠?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의 장소를 향해서 길고 아주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음 자체가 작은 걸음이 아니라 아주 길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내는 그런 걸음으로 걸어가고 그다음에 두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플리에하는 움직임. 자, 우리가 발레에서 보면은 여자가 플리에하는 동작을 보면 무릎 어떻게 돼 있어요? 턴아웃은 하지만 이렇게 막 두 다리를 벌리고 쫙쫙 앉는 동작은 거의 없죠. 네, 특히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더 다리를 모으고 어떻게 해요? 굽신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밖으로 이렇게 무릎과 골반을 드러내면서 뿌리한다는 건 굉장히 여성적인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작품 특성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썼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움직임의 특징. 위치텐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 무용수에 굉장히 힘이 있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억압적인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혜빈이 어떤 두려움이 있지? 응? 인간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나요? 두려움이 없군요. 네. 사람이 두려워요. 네. 그러면 영은이 죽음. 근데 죽음은 젊을 때는 죽음보다는 다른 두려움이 더 많을 텐데 20대 때 가장 두려운 거 또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지 않아요? 자기가 졸업을 하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쵸? 알 수 없는 길,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어떤 짝을 만나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지, 아니면 자기가 노처녀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발레를 전공한다고 해도 한 10년 후에 발레나 현대무용을 다 놓고 음식점, 요식업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본인에 대한 미래.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특히 졸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또 요즘은 또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간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두려움. 응? 근데 이제 이그마네 같은 경우는 그 두려움 중에서 특히 이제 죽음, 이제 나이를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네, 그다음 분노 이런 감정을 움직임을 통해서 표출했죠. 그래서 자, 1차 대전 이것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1차 세계 대전은 독일에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많은 좌절을 주는데 그 얘기는
1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사람이 막 앞에서 죽고 폭격당하고 이러는데 예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오는 어떤 그 분노와 두려움에서 오는 광기를 표현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새로운 예술 표현 방법이 다다 허무주의로 발전해요. 근데 허무주의로 발전하면서 음악과 움직임이 함께하는 추상적인 음성 표기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독일의 현대무용 보면은 여러분 바우하우스라고 많이 들어봤나요? 바우하우스? 자, 바우하우스 뭘로 유명하죠? 디자인. 또 우리 분당에 바우하우스 되게 많던데. 바우하우스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바우하우스 미술학원으로 유명하죠. 예, 그 미술학원이 그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따온 미술학원이에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이제 그 당시에 미술하는 사람, 뭐 조각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양한 장르들이 결합해서 이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장르가 합쳐져서 같이 무용하고 뭐 조각하고 이런 움직임이 펼쳐지는데,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바우하우스 갤러리 안에서 조각만 놓는 게 아니라 조각과 무용가 어떤 그 예술 표현이 함께 이렇게 실현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과 움직임 또 미술들이 이제 함께 합쳐져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추구하던 시기가 와요. 그래서 허무주의 독일 무용가들은 허무주의 영향을 라반과 위그만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위그만은 허무주의자들의 이제 그 갤러리 다다라는 곳에서 무용 또 미술 그다음에 시, 그러니까 움직임만 한 게 아니라 움직임 그 미술의 영감을 받은 무용, 또 그 미술과 무용과 관계된 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그런 어떤 영감을 갖고 소스를 갖고 작품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거 조각, 그래픽, 그림 등을 포함해서 무용, 미술, 시 형식을 갖고 활동했다. 이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양한 소스들을 갖고 독일 현대 무용가들이 작업을 했다는 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사그람이나 이사도라 덩컨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을 할 때 물론 마사그람은 소품을 많이 사용하고 세트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도 극장 무용을 위한 공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현대무용가 위그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갤러리 같은 데에서 꼭 무용 공연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같이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넘어가도 돼요? 네.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제 라반을 결별한 거예요. 자, 그 라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 라반하고의 결별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제2의 독일 무용가 의회에서 이제 그 라반하고 유스하고 메리 위그만하고 이제 독일은 루돌프 라반, 메리 위그만, 컬 유스, 그 다음에 이제 피나 바우시 이렇게 연계돼요. 현대무용. 여러분 피나 바우시는 지금 다 알죠? 그래서 피나 바우시는 위그만보다는 유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안무자인데, 이런 이제 그 너무 시대적으로 혼란하니까 독일 무용가 의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만 개최하는 게 아니라 무용가 의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독일 무용가 의회에서 이제 라반하고 유스는 무용을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무용과 발레는 협력하면서 발전해야 된다. 응?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라반하고 유스는. 근데 위그만은 발레와 현대무용은 완전히 다른 장르이다. 발레는 무용수들이 움직이는 기술 방법에서 무용을 표현하는 데까지 어떤 규격화된 어떤 테크닉, 정형화된 틀에 맞추어서 작품을 표현하는 것이 발레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틀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몇백 년의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용은 테크닉, 그러니까 이제 현대 무용은
어떤 정형화된 틀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무용국 형식은 개개인의 어떤 자유스러운 표현과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데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그거를 표현하려면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발레와 현대 무용이 어떻게 하나 같이 협력해서 나간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위그만은 이때부터 라반과의 작업에서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인데, 그래서 위그만은 이제 아까 라반, 유스, 위그만, 피나바우시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죠. 자, 위그만은 유일하게 독일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독일에서 남아서 활동했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독일 현대 무용을 성장한 사람이고, 라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마지막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 신영이? 기억나니? 라반 마지막에 정착지가 어디라 그랬죠? 은영이?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라 그랬죠? 라반이? 라반은 마지막에는 독일이 아닌 어디로 간다? 영국으로 간다. 그래서 영국에 라반 센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국에서 뭘 만들어요? 그 체육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커리큘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무용 교사들을 위한 연구 작업을 하죠. 그런데 위그만은 이제 독일에 끝까지 남아서 독일 현대 무용을 발전시키는데, 위그만하고 유스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스는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학교를 세웠을 때 독일 유스만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현대무용, 미국에 있는 다양한 현대무용, 발레, 뭐 민속무용, 다양한 무용을 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원했고, 위그만은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테크닉. 근데 그 여자는 이제 위그만 선생님은 테크닉이라고 불리는 게 싫어서 댄스 프랙티스라고 불리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댄스 프랙티스를 고집해요. 그래서 만약에 피나 바우시 같은 경우가, 피나 바우시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감명을 받는 작품 할 수 있었던 게 유수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수가 다양한 스타일의 어떤 무용을 허용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리고 전파했는데, 위그만의 경우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굉장히 강하게 고집한 그런 무용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라반은 선생님이 결국은 안무자였지만 나중에는 뭐가 됐다 그랬어요? 이론가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노테이션도 만들고, 그쵸? 스페이스 하모니도 만들고, 에폴트 같은 이론도 만들고, 솔직히 루돌프 라반을 갖고 그 과목에 대한 수업을 한 학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쵸?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라반은 과학적으로 움직임 용어를 발견하고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체계적인 무용 이론을 설립하는 무용 이론가예요. 근데 그의 작업의 방향을 바꿔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위그만은 실기 쪽으로 계속 더 무용 작품을 발표하고 창작하고 안무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라반하고의 결별하는 데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현대무용은 현대무용가만이 필요하다. 발레와 협력은 필요 없다. 두 번째는 나는 무용가로서 계속 꾸준히 안무를 하고 창작하고, 그리고 무용 댄스 프랙티스를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라반과의 결별을 주장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 되죠? 네, 아직 안 돼요? 네. 자,
위그만 학교입니다. 위그만 학교는 그냥 1923년에 드레스덴에 위그만 학교를 세웠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1923년에 위그만이 드레스덴에 있는 지역에 위그만 스쿨, 그다음 드레스덴은 그 지역 이름이죠. 그 지역의 학교를 설립하는데 위그만 학교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 있는 많은 현대 무용이나 일반적으로 무용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무용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그만 학교는 이제 이건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그만은 보통 수업을 할 때 1시간 정도 그 반주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반주 선생님 있나요? 실기 수업 시간에? 있죠. 그래서 반주 선생님이 이제 같이 1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움직임 그것들을 그날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매일매일 독특한 움직임 프레이즈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위그만은 테크닉이라는 호칭을 되게 싫어해서 프랙티스가 무슨 뜻이죠? 연습이죠. 그래서 댄스 연습이라는 그런 거를 호명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리고 위그만의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 프로그램과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예. 자, 프로그램은 이제 이거는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체조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을 바닥에서 하는 연습이에요. 바닥에서. 그래서 무용습은 특히 체조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하는 연습입니다. 자, 늦게 온 사람들 누구죠? 이따가 얘기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예. 그 다음에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움직임들을 가르쳤으며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는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작곡 수업과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용 수업뿐만 아니라 음악 작곡 수업과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예. 자, 프로그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닥에서 하는 연습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어디 있는 움직임의 공간, 그러니까 무용수들이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은 어느 곳에든 존재하죠. 공간이라는 건 위, 아래, 그렇죠? 하이, 미들, 로우가 있고, 또 공간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요? 공간 높이만 있나요? 준아, 공간 또 뭐가 있을까? 좌우는 뭐죠? 그럼 결국 방향이죠, 방향. 그쵸? 좌우, 오른쪽, 왼쪽, 그쵸? 앞에 보고, 저 뒤를 보고, 그쵸? 앞, 뒤, 방향도 있죠. 높이도 있죠. 자, 공간은 또 뭐도 있어요? 공간은 선도 우리가 그려나갈 수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걸어나갈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직선으로 걸 수 있고, 커브로도 걸 수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죠? 자, 공간은 또 뭐도 있어요? 깊이도 있어요. 디멘션. 그쵸? 공간이 우리 사람의 몸이 평면이에요? 아니죠. 사람은 몸은 이렇게 머리서부터 이렇게 가슴, 엉덩이 다 뭐가 있어요?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용수들에게 그리고 공간 연습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무용수들에게 또 중요한 거는 음악. 그러니까 리듬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 작곡 수업을 했어요. 이해 갔어요? 여러분? 자, 조금 있다가 계속하고 선생님이 그거 비디오 하나 먼저 보고 연습해 다시 할게요.
방금 봤죠? 어때요, 느낌이? 정윤이? 아, 윤정이. 어때? 정윤이. 응. 정윤이? 응. 응. 강하고 무서운 느낌이 나죠? 네. 일단 손가락의 제스처가 어때요?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고 악센트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머리를 풀러 헤쳤는데 메이크업이 굉장히 좀 강하게 한 것 같죠? 메이크업을 강하게 해서 좀 인간이 아닌 사람,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괴물? 그 왜 우리가 뭉크 봤을 때 그 얼굴의 표정을 강하게 강조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게 기억나죠? 응? 그런 것처럼 위그만의 그 메이크업이 어땠어요? 굉장히 조금 가을 정도로 드라마틱했죠? 네. 그다음에 그 많은 스텝 이런 거를 쓸 수 있는데 앉아서 함으로써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그쵸?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드럼이나 공 같은 걸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소리가 우리나라의 징 같은 소리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 소리에 맞춰서 춤을 많이 췄다고 합니다. 위그만이. 이해 가요? 네. 자, 그다음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학교 프로그램 2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2인데, 자, 우리가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요일마다 집중적인 코스를 했다는 거야. 요일마다. 그래서 월요일은 턴만 연습하는 날, 화요일은 점프를 연습하는 날, 수요일은 민속무용과 마임, 제스처를 공부하는 날로 이렇게 지정해서, 그러니까 요일마다 좀 강조하는 코스를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움직임의 감정적인 질감을 소개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에 네가 지금 슬프다. 그럼 이 슬픔을 질감, 움직임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주어진 테크닉 수업, 보통 우리가 테크닉 수업하면 선생님들이 앞에서 시범을 보이죠. 그러면 무용수는 그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끝, 손끝, 스텝, 원 스텝, 투 스텝,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턱끝까지 다 맞춰서 똑같이 배워야 되죠. 테크닉 수업 시간에는. 근데 이제 그런 모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용하니까 너희도 똑같이 이걸 따라해라, 이런 모방적인 수업보다는 어떤 감정을 주는 질감을 소개하고 그 질감을 갖고 있는 것을 무용수들마다 다르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로즈, 장미를 표현해라. 그럼 준하는 장미를 어떻게 표현할래? 준하야. 장미, 빨강 어떻게 표현할래? 의상으로 표현해. 그럼 경호는 어떻게 표현할래? 조명. 지수는 어떻게 표현할래? 움직임. 봐, 생각하는 게 일단 생각하는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조명을 레드를 주면서 그 레드가 갖고 있는 거를 1차적으로 먼저 보여줄 수 있죠. 움직임, 나는 빨강의 정열적인 어떤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고 정열적인 어떤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언더스탠드? 자, 일그만 학교 뉴욕. 아, 이것만 알면 돼. 자, 한야홈. 한야홈이 이제 그러니까 한야홈이 이그만 학교를, 그러니까 뉴욕에 맨 처음에 메리 이그만 학교를 세우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바라보는 독일은 어떨까? 독일을 좋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에이나? 나쁘게 생각했죠. 그쵸? 그래서 그때 미국은 연합군 해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응? 독일 정부, 막 일본 정부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독일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특히 유태인들 막 학살하고. 그래서 그 메리 위그만이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독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의 학교를 뉴욕에 세울 수 없다.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리 위그만 대신 메리 위그만의 제자 한야홈. 한야홈은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야홈이 미국에서 메리 위그만의 학교를
전수받아서 한야홈 학교로 만들어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위그만의 학교를 누가 전수받는다? 한야홈이 받는다. 그래서 한야홈이 뉴욕에서 그 메리 위그만의 그 맥락을 이어가죠. 그것만 알면 돼요.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독일에 대한 시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덩컨도 러시아의 그 남자와 결혼하고 나서 덩컨도 굉장히 반미주의자가 되면서 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렸던 거 기억나신가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그만의 학교를 뉴욕에 설립하고 그 뉴욕에서 한야홈이 제자가 그 명칭을 바꾸어 한야홈 학교로 메리 위그만의 어떤 현대무용 스타일을 이어가는 학교가 되고 한야홈 학교는 나중에 그 미국 현대무용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야홈의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린 니콜라인이 있어요. 월린 니콜라인 나중에 할 겁니다. 네,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월린 니콜라인도 한야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되게 독특한 안무를 만듭니다. 자, 미국 현대무용과 독일 현대무용의 차이점은 선생님이 이제 미국 현대무용과 독일 현대무용의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이건 중요해요. 한야홈이 그러면 한야홈은 수업 시간에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일단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라지컬해요.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꼭 이유가 있어야 되고 리즌이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결론으로 추론되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감정보다는 이성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닝햄이나 어떤 스티븐 팩스턴의 컨택 임프로바이제이션을 보면은 그 움직임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움직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질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위그만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감정, 그들이 겪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겪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느끼고 그런 어떤 철학적 경험,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한 것으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그만의 아까 작품 봤지만 헥스탄츠 굉장히 이렇게 표현적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공소리 같은 징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손을 날카롭게 만들고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첫사랑, 만약에 첫사랑이다. 그럼 신영아, 첫사랑하면 뭐가 느껴져? 설레임. 정윤아, 뭐가 느껴지니? 응? 어? 뭐래? 추워? 첫사랑하면 그러면 뭐가 느껴지지? 송이. 쓰라림 느껴지지 않냐? 안 느껴져? 되게 달콤했구나. 그러니까 그 감정, 그러니까 사람이 느낀 경험은 예를 들어서 저번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레드가 가장 대표적인데 레드 하면은 느껴지는 게 다 다르잖아요. 죽음을 느낄 수도 있고 정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섹스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피를 느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좋아해 은영이? 그러니까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주관적이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주관적이겠죠, 그렇죠? 애인이가 만약에 레드 하면 애인이는 뭐라고 생각해? 레드 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좋은 게 있어요. 피? 피라고 생각해. 그럼 피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 거야? 잔인함을 보여. 자, 근데 피가 꼭 잔인함만 있을까요?
피를 통해서 또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감정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래서 독일 추상 표현 칸딘스키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추상 나중에 보면 칸딘스키 하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를 하려고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해요. 저게 왜 저럴까? 응?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떨어지는 걸까? 왜 인간은 밑으로 떨어지지? 중력은 뭐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게 contraction release, foreign recovery 다 이렇게 근육이 어떻게 긴장하지? 인하하지? 이런 걸 막 논리적으로 막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을 발전시킨 게 누구예요? 미국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근육이 긴장해. 저건 누가 봐도 이완하고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현대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되는 것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것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레드가 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드를 느끼면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과 레드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 똑같이 저 레드는 빨갛기 때문에 사과가 빨간 사과를 표현해.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정렬이 되느냐 아니면 다 같이 공론에서 정렬을 표현하느냐, 객관적인 정렬을 표현하느냐. 이건 다 다르죠. 그렇죠? 정렬도 사람이 저는 정렬하면 불꽃이 막 생각나거든요. firework. 근데 여러분 정렬한다고 다 firework 생각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렬하면 혜빈아 뭐가 생각나니? 혜빈? 정렬하면 뭐가 생각나? 빨간색인데 빨간색은 어떤 빨강? 빨간색의 어떤 디자인, 형태. 빨간 치마 정렬인데 봐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르죠? 그쵸? 현민이는 정렬. 현민이 맞지 않나? 집시춤. 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일하고 미국 현대무용가의 차이점 뭐다? 독일은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돼보고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걸 표현하는 거고 미국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걸 해보자. 실험하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메리그만의 그래서 작품 배경은 무용은 삶의 반응을 강조된 증가를 추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반응들이 항상 행복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보통 고전 발레 보면은 고전 발레에서는 굉장히 느낌이 어때요? 밝고 행복하죠. 예? 그리고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도 어떤 아름이에요? 객관적인 아름다움이죠. 네. 자, 어두운 면, 슬픔, 고통, 공포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거, 나이를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 나이대가 되니까 이제 부고 소식도 많이 듣고 또 무용하는 사람들 중에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대무용가들 중에 굉장히 장수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현대무용가들이 이렇게 골반이나 이런 골절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쪽에 무릎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달아서 이렇게 좀 쩔뚝거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장수를 하거나 너무 가다하게 그거를 쓰셔가지고 그쪽이 완전히 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게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나이 때는 여러분은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점점 느껴질 거고 또 결혼과 또 이혼 또 사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감정 이런 어두운 것도 표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춤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 표현주의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후반 포스트 모던에 가면은 무용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왜 무용은 꼭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거 작품 주제는 중요하죠? 작품 주제입니다.
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첫 번째,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두 번째, 전쟁으로 인한 어떤 파괴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 노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노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부상, 육체적으로 부상도 있지만 또 그 체력도 떨어져요. 노화가 되는 건. 그래서 어떤 피할 수 없는 나이를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씩 겪어야 되는 죽음. 그쵸? 인간은 태어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죠. 네? 그래서 그 죽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아이가 안 생기다가.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저께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엄마, 할아버지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빠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아니죠. 죽음은 나이 순으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잘 자라고 있던 자식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지금 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죠. 근데 대학생 때 막 3, 4학년 때 사고로 죽은 아이들도 되게 많고, 또 아니면 자살해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순간의 행복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중엔 없는 것 같아요. understand? 그래서 일단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은 주제로 담았습니다. 자,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철학은 읽으면은 그 표현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테크닉, 그러니까 그냥 단지 육체적인 움직임만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러려면 신체를 표현하려면 신체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방지하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초기 현대 무용가들은 굉장히 테크닉 위주로 발전해요. 그래서 마사그람도 그렇고 도리스 험프리스도 그렇고 뭐 이 위그만도 그렇고 테크닉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신체 훈련을 되게 열심히 하죠. 그래야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메리 위그만의 이미지 중요합니다. 이미지 첫 번째, 굉장히 아까 보면 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얼굴 표정에도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근육적인 무용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땅에 밀착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닥에 밀착하는 동작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밀착하면서 중력을 가하는, 아까 보셨죠?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바닥을 때리면서 하는 동작들. 그래서 그런 강하고 좀 어둡고 그다음에 힘이 있는, 그러니까 막 자기 그 근육을 긴장시켜서 힘을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세 번째, 연속적으로 파괴, 노화, 그리고 죽음과 같은 내면의 어두운 감성을 무용으로 창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초기 현대 무용가들의 특징이 솔로로 활동하는 무용가잖아요. 그쵸? 덩컨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많이 솔로로 활동을 해요. 그 로이 폴러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그룹을 위해서 안무 작업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공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징 같은 거라 그랬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드럼 같은 이렇게 퍼큐션, 타악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리듬보다는 타악기, 어떤 박자를 내주는 어떤 타악기 같은 게 그녀의 작품 음악으로 많이 사용됐고, 또 라이브 음악을 또 많이 썼으며, 또 어떨 때는 음악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음악에서도 무용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음악 사용하는데 미국 현대 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미국 현대 무용가들은 클래식 음악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독일 현대 무용가들, 특히 위그만의 경우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서희는 된다고 이렇게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했는데. 그럼 준하는 창작 발표해요? 그러면 주제가 뭐예요 이번에? 네. 네, 뭐래요? 눈먼 자들의 도시. 오, 여기서 눈먼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준하? 왜 준하가 눈먼 자지? 응, 응. 같이 했구나, 혜빈이랑. 그걸 모티브로, 한국무용으로 만들었단 말이지? 굉장히 보고 싶은데. 준하랑 둘이 듀엣이야? 응. 더 있어? 오케이. 자, 넘어간다. 대표작. 자, 선생님이 대표작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했다고 했죠? 자, 여기 보면 대표작 데스. 자, 현민아, 데스 뜻이 뭐야? 죽음이지. 죽음의 콜이야. 죽음을 부르는 거, 그치? 데스 콜. 자, 위치 댄스. 위치, 신영아. 아까 위치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악마, 그치? 죽음. 원래 뜻은 악마인데 악마를 이제 결국 죽음으로 대변한다 그랬죠? 위치 댄스. 댄스 오브 데스. 죽음의 무용. 응? The Seven Dance of Life. 삶의 일곱 개의 무용이게. 삶의 일곱 개 무용이면 그 중에 분명히 죽음이 있겠지. 응? 자, celebration. 이건 조금 축하인데. Dance Fairy Tale.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표작이 있으니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져죠. 여러분들이 작품 만들 때 아까 눈먼 자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기대되겠어, 혜빈아. 눈먼 자의 도시 2? 자, 눈먼 자의 도시는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영화? 외국 영화예요? 책이 원작이에요. 그 어려운 거작을 무용으로 만들었어요. 몇 분짜리예요? 5분짜리를 대단합니다. 그 용기에 박수를 칩니다. 그 많은 소설을 5분 안에 담았다는 거 더 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메리 이그만의 작품에서 무엇이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응? 그럼 영서는 작품 뭘로 했어요? 자,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위그만 동영상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보면은 라반의 작업도 막 나오거든요. 영어도 막 있는데 그냥 배경 보라고 틀어주는 거야. 알았죠? 네. Laban gave classes and lectures in Switzerland at the edge of Lake Maggiore in Monteverita. It was a center for the intelligentsia. There, Rainer Maria Rilke, James Joyce, and Hugo Boll were to be found alongside the Russian anarchists. All basked in a society in harmony with nature and in the climate of reform. There, Laban found the perfect conditions to experiment with his ideas. In the middle of one beautiful hot summer, Mary Wiegmann arrived. After the summer of 1913, she had come from another utopian community, Switzerland, at the edge of Lake Maggiore in Monteverita. It was a center for the intelligentsia. There, Rainer Maria Rilke, providing Nijinsky with the inspiration for the Rite of Spring, and Hugo Boll were to be found alongside the Russian anarchists. All basked in a society in
harmony with nature and in the climate of reform method, which subordinated movement to music, no longer held an interest for Mary conditions to experiment with his ideas. Choreographed without any music, had left Dalcroze unmoved. In the middle of one beautiful hot summer, met some painters Mary from Dresden who used the dancers as their models. She had come from another utopian community, influenced by Fauvism, where her teacher was Jacques Dalcroze, and by Edward Munch. They dreamed of uniting art and life with a rage throughout Europe, color, providing Nijinsky with the inspiration for the Rite of Spring. There were 4 of them, but the Dalcroze method, which subordinated movement to music, and they marked a new departure for expressionism into the plastic art. And the solos she choreographed without any music had left Dalcroze unmoved. Who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group, was a friend of Wiegmann. At Hellerau, on his advice, she went to meet Laban, who used the dancers as their models. Laban found his inspiration from movement itself, and not from music. Wiegmann became his pupil and then his assistant. Influenced by Laban needed a dancer to challenge him, and by Edward Mary Wiegmann did, and they began uniting art and life in an explosion of color. Wiegmann presented her first solos in which she used the concept of Labanian space. She said, Laban creates for dance what is represented by harmony and music. There were 4 laws governing space as a point of departure, a basis for the creation of dances. And they marked a new departure for expressionism into the plastic art until the end of the summer. When war broke out, they moved their school to Zurich, where it shared quarters with the Dada, with the group, whose refusal to join the war sharpened their wit. On his advice, she went to meet Laban. Dada was concerned with creative writing. Laban found his inspiration from movement itself, and not from music. Wiegmann created a strange echo of the Dada's pupil and then his assistant. For her, it was a question of inventing a dancer to challenge him. For the communicative strength lay not in a grammar, and they began a period of intense experiment. The artist presented her first solos in which she used the concept of 라반하고의 작업한 거 봤어요, 여러분? 네, 좀 영어가 많이 나와서 잘 못 알아듣지만 그 배경적인 걸 보라고 선생님 보여줬고 이미지 잠깐 볼게요. 이미지 맞나? 이게 아니구나. 다음에 보여줄게요. 잘 묻는 것 같아. 네. 자, 칸딘스키 할게요. 칸딘스키. 자, 칸딘스키는 금방 이거 금방 끝나. 조금만 하고 자. 자, 칸딘스키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우리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질문을 받겠어요. 질문. 질문. 칸딘스키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다 쓰러져가. 야, 신영이가 대표적으로 질문한다. 이제 질문. 자. 아까 선생님이 독일 표현주의하고 미국 현대무용하고 차이점 설명했었어. 윤이야. 독일 표현주의하고 미국 현대무용의 차이점 설명했었다고. 뭔지 아세요? 응? 그 노트한 거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자. 네, 되는 것과 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그걸 그럼 표현해 줘야지. 되는 것은 뭐야? 뭐가 되는 건데? 애니 느끼 그게 하는 것이야. 응. 하는 것이야. 하다. 그치? 되다는 비컴이잖아. 되다가 비컴이지. 신영아. 비컴은 뭐야? 경험하는 거잖아. 그치?
하다는 뭐지? 논리적인 거잖아. 그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를 판단하는 거지. 그치?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딴 날은 절대 안 해주지만 오늘은 좀 일찍 끝내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창작 발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쵸? 네, 발표 잘하세요. 네.